자, 칼럼을 다시 읽다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와 또 우리나라에서도 매달 지금 실업에 대한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데 실업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뉴딜이라는 거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에 매 정부마다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펼쳐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 쓴 흔적은 있는데 경기와 일자리는 별로 나아진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큰 돈을 쓰기 전에 기업을 옥죄는 일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뉴딜로 5G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할당되어 있는데 통신회사에서 근무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통신망은 결국은 통신사가 구축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5G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학교 뭐 이런데 지자체까지 다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5G를 구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6G가 오면은 또 다시 구축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정부의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의 일은 어, 민간 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써서 정부가 뭔가를 자꾸 실행하려고 대들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돈을 잘게 쪼개서 대가도 없이 나눠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 수단이나 아니면 재난에 대한 지원으로 하는 거는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일을 한 대가에 대한 지불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행정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런 행정 데이터를 입력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행정망의 서비스를 늘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복지 형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또는 그 흔적도 안 남는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런 비상시에는 평상시에 할 수 없던 일을 시행하는 거를 한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항의 여러 보안 시스템들이 예를 들면 개인의 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는데 9.11 테러 이후에 사실은 심할 정도로 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영리의료보험인 의료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평상시에는 수용성이 낮던 정책들을 이렇게 비상시에 한번 진행해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뉴노멀로 다가오는 그 미래의 세상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전통 유통업체들도 다 파산하는 시대인데 정부가 나서서 전통 시장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대 역행적이다. 무조건 살리는 게 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를 열거나
전환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큰 빚을 내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면 지향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1930년대에 건설된 후보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댐은 콜로라도 강 상류의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기 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업을 이렇게 후보댐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공항을 투자하기 위해서 2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돼서 일자리도 많이 제공했지만 큰 역사를 통해서 후보댐은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관광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래 교육, 의료 등 인프라나 저소득층의 주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투자는 현재 소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를 들면 위한 투자가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또 어차피 미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 전체를 가상현실로 실제 도시와 쌍을 이루는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디지털 도시라든지 증강현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IT와 결합한 도시 운영 뭐 이런 식으로 나라의 디지털 자산을 쌓는 투자도 또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대규모의 실업 사태를 극복하려면 일자리 효과가 큰 방향으로 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제조 형태, 제품을 만드는 형태보다는 고용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일자리 효과가 큰 방향으로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꾸 물리적으로 뭔가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여튼 이 큰 예산, 100조나 되는 예산을 그 쪽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위에 여러 가지 말한 그 조건들에 맞고 방향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확실하게 몇 가지를 골라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방향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획들이 그 뉴딜이라고 하는 계획들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중부하고 효과가 크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뉴딜의 방향을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